8.5 섹션의 Noise in PCM입니다. AD 컨버전 과정을 보면 먼저 샘플링, 그 다음에 퀀타이제이션, 그 다음에 인코딩 과정을 밟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코딩 단계를 지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포맷을 우리가 PCM 포맷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Pulse Code Modulation Format. 그러니까 여기서 디지털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뭐 00, 10, 뭐 11,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여기 샘플링 과정에서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날로그 시그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볼 것은 이 퀀타이제이션을 주의 깊게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샘플 값을 여기서 뭐 m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퀀타이제이션에서 나온 거를 m의 델타 q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full level 퀀타이저가 이렇게 있으면 full level 퀀타이저인데 어떤 m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가장 가까운 요걸 m이라고 할게요. 가장 가까운 요것으로 매핑을 하겠죠. 요 레벨로 요거를 매핑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그러니까 요 점을 우리가 m의 델타 q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 m의 델타 q는 우리가 실제로 이 인코딩 하는 곳으로 전달이 되는 신호는 m의 델타 q가 전달이 되는 거죠. 이것은 결국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건 m이었는데 여기에 엡실론 q라는 이런 노이즈가 섞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노이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퀀타이제이션 노이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그러니까 퀀타이제이션 노이즈다. 퀀타이제이션에 의한 노이즈죠. 자, 그래서 그걸 이제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석하려고 하는 거는 이 레벨을 늘려줄수록 당연히 퀀타이제이션 노이즈는 적게 되겠죠. 그래서 SNR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려고 합니다. 즉 이거를 퀀타이제이션 노이즈를 그러니까 노이즈로 생각을 했을 때 SNR이 어떻게 변하느냐 보시면 SNR은 그러니까 after quantization, quantizing, 퀀타이징 한 다음에 그 SNR을 해보면 SNR 이걸 뭐 SNR Q라고 이렇게 적으면요, 당연히 뭐 메시지의 그 파워는 이렇게 될 거고요. 제곱이 평균이니까. 그러니까 시그널 파워는 m 제곱에다가 이제 평균을 취하면 되는 거고, 노이즈 파워는 엡실론 q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곱해서 평균 취하면 그게 바로 노이즈의 파워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그러니까 요 간격을 우리가 S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S가 뭐냐면 퀀타이제이션 스페이싱이 되겠죠. 퀀타이제이션 스페이싱. 그러면 이 엡실론 q가 랜덤 베리어블인데,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인데 어떠한 분포를 갖게 되냐면 상식적으로 유니폼하고 그 레인지는 마이너스 2분의 s부터 2분의 s까지 이렇게 갖게 되겠죠. 그러면 이 랜덤 베리어블의 뭐 평균은 당연히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특성, 그러니까 세컨드 모멘트는 제곱의 평균은 2분의 s 마이너스 2분의 s고 여기다가 x 제곱 넣고 여기다 pdf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s분의 1 그 다음에 dx 이렇게 해주면 이게 계산을 해보면 12분의 1의 s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 SNR 즉 퀀타이제이션 한 다음에 SNR은 그 시그널 성분 파워 나누기 여기 s제곱 그리고 12는 여기 앞에다가 적어줘야 되겠죠. 12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지금 그 m 제곱을 일단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일단 q를 우리가 q를 파라미터 중에 이제 number of quantization level로 합시다. 그러니까 number of quantization level.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레벨이 이렇게 쭉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지금 이 스페이싱이 s가 되는 거고요. 스페이싱이 s가 되는 거고 이 레벨이 지금 총 레벨의 개수가 q개가 되는 거죠. q개가 되니까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q 곱하기 s가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q-1 곱하기 s가 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시를 하고 우리가 qs라고 합시다. 그래서 qs가 뭐냐면 그렇죠? 이게 q개가 되면은 인터벌의 길이는 그거보다 하나 짧게 되긴 하는데 q-1 곱하기 s가 되긴 하는데 근데 그런데 그것도 또 약간 그러니까 틀리다고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그 매핑을 시키는 게 여기다가 매핑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다가 매핑을 시킨다고 생각하면은 QS가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인터벌을 잡고 퀀타이제이션은 이 레벨로 시킨다라고 하면은 이 레벨의 개수가 지금 그렇죠? 여기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하고 여기 그러니까 레벨이 여기 이렇게 하면 총 Q개라고 하면 그 다이나믹 레인지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QS가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 퀀타이저가 지금 동작하는 그 다이나믹 레인지가 바로 QS가 됩니다. 이게 다이나믹 레인지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그러니까 시그널 그러니까 m이 유니폼하다고 치면 이 그러니까 이게 유니폼하다고 치는데 이게 레인지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QS부터 우리가 2분의 QS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 사이에 값으로 그 아날로그 밸류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샘플링, 나이키스트 레이트로 샘플링 했을 때 들어오는 샘플들은 어느 레인지의 숫자를 가지냐면 요 레인지의 숫자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m 제곱의 m 제곱 평균을 구하면 2분의 QS 마이너스 2분의 QS가 되겠죠? 그러면 x 제곱 그다음에 QS분의 1이 되는데 이걸 계산을 하면 이것도 비슷하게 12분의 1에 QS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전에 그 수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그러니까 그 SNR 퀀타이제이션 한 다음에 SNR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이게 좀 정리를 하고 나면 그러니까 12분의 1 S제곱이 그 노이즈의 그러니까 퀀타이제이션 노이즈의 파워였고 그러니까 노이즈 파워였고 지금 시그널 파워는 그쵸?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게 QS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Q제곱이 돼요. 근데 Q 레벨 퀀타이저를 사용한다고 치면 이것은 편의상 우리가 M비트 레벨로 보통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 부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Q 레벨 퀀타이저라고 하기도 하고 M비트 퀀타이저라고도 하는데 보통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Q가 2의 n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파라미터를 n빗으로 바꿔버리면 즉 n빗 퀀타이저를 썼을 때 SNR은 2의 2n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걸 dB로 환산하면 10로그에 10의
2의 2n승 db가 되겠죠. 그러면 계산해 보면 2n 곱하기 3, 그쵸? 왜냐면 지금 로그 10의 3은 뭐 0.301 이렇게 되니까 이게 대략 6n db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퀀타이제이션을 했을 때 그 노이즈가 어느 정도 생기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nbit 퀀타이저를 예를 들어서 뭐 3bit 퀀타이저를 쓰고 있었다. 그런데 4bit 퀀타이저를 쓰면 얼마나 SNR이 향상되느냐? 6dB만큼 향상됩니다. 비슷하게 4bit 퀀타이저를 쓰다가 너무 하드웨어가 복잡해져서 3bit 퀀타이저를 메모리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썼다. 그러면 SNR에서 얼마를 손해 보느냐? 6dB만큼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1비트 그 퀀타이저 레벨, 그러니까 그 비트 수를 증가시킬 때마다 그 퀀타이저를 통과했을 때 그 SNR 값이 6dB만큼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비트 증가시킬 때마다 1비트 퀀타이저, 그러니까 n비트 퀀타이저를 쓰다가 n 플러스 1비트 퀀타이저를 쓰게 되면 SNR이 6dB 증가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